재무제표를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공부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몇몇 항목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대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최근에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는 책을 냈는데요. 초보 투자자라도 주가 흐름을 잡아챌 수 있는 항목만 아주 쉽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재무제표, 투자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만 하면 저는 정말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주식 투자를 잘 알아면 뭐 재무제표를 꼭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책도 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시황이나 재료에 연연하다 보면은 자칫 단타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변동성이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자칫 그러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떤 자신이 투자했던 그 원금조차도 상당히 잃어버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장사를 잘하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점입니다. 아, 장사를 잘하면 잘 버는 기업은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 왜? 장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결국 재무제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히들 재무제표가 좀 뒷북이지 않냐. 예, 재무제표로 장사 잘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작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뉴스에 발표되는 실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고 거기에 진짜 실적, 그 현재 발표한 공표되는 실적 속에 숨어있는 진짜 실적을 감별해낸다면은 충분히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훌륭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단순한 숫자보다 그것이 말하는 진실, 그걸 정확히만 알 수 있다면 주가를 좀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영업 성과라고 흔히 말하는 소위 영업이익 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찾아가는 항목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도 있는데 그 진실을 찾아가는 그 항목, 뭐를 좀 특히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그 항목이 바로 진짜 실적을 알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4대 항목이 있습니다. 4대 항목, 물론 첫 번째로 기업이 장사를 잘 하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영업이익을 보실 때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느냐,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 얘기는 전 분기 대비 당분기가 좋아졌고 또 연별로도 좋아지고 또 분기라면은 당해 전 분기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의 또 그 분기보다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영업 성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반드시 봐야 될 게 바로 영업 성과의 진실을 말하는 항목인데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등의 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을 통해서 실제 기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소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든 장부상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회계 처리가 다르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 수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출, 그것을 뺀 진정한 현금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어떻게 가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성과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히 영업 성과, 영업 이익이 좋지만 사실은 영업 활동 현금을 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상 그걸 한 번만 지켜보면 네. 주가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은 마찬가지에 연이어서 네.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상의 조정 항목을 보셔야 됩니다. 조정 항목.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네. 수는 있겠지만 음. 그 특히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소위 비현금성 수익과 비용 그리고 운전자본의 변동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어려워지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네. 그 재무제표 주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주석에. 예. 그 비현금성 수익 비용 용어만 어렵지 예.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수익으로 잡힌 그게 대표적으로 외상 매출이죠. 네. 또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출이 안 된 비용이에요. 감가상각입니까? 예, 뭐 그런 거일 네. 수도 네. 있죠. 또 최근에 작년에 그 현대차가 네. 품질 비용 충당금이라고 해서 그 코나 전기차 플러스. 예. 그걸 포함해서 모든 엔진, 세타 예. 엔진 등의 예. 엔진 품질 비용을 그냥 손실 처리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돈은 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뭐 운전자본이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의 급증이 되면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출 채권만 많아지면 예. 실제 돈이 안 들어오는 실제로 거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고 있고 네. 재고자산이 너무 많아진다. 그건 사실은 장사가 안 된다는 흔적이죠. 창고에 그렇죠. 쌓이고 있으니까. 근데 장사가 잘 되면 막 나갈 걸 대비해서 재고를 쌓기 시작은 할 텐데 예. 너무 많이 쌓으면 그게 안 팔리는구나 문제입니다. 뭐 이런 예, 거겠죠.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재고자산의 급증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대규모 투자라든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사실은 주가나 가치에 직결됩니다.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예.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과 같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인데 네. 이게 영업 확대나 시설 투자 네. 이렇게 영업 활동을 위한 투자의 경우에서는 훌륭한 거지만 네. 그게 아니라 운영자금,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단기 차입금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아주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TSMC처럼 투자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괜찮은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그래서 예. 이런 걸 하면 안 좋다. 큰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네, 이 네 가지. 예. 다시 한번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증가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조정 항목,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 지표가 말씀은 좀 해주셨지만 이제 기업의 실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조금 더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테마주나 특히 코스닥 기업 중에 네. 좀 일부 기업들에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영업 흑자인데 예.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예. 그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영업은 소폭의 흑자를 보이지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쁜 경우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냐면 예. 우리가 이제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는 예. 4년 연속 영업 적자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5년 연속 영업 적자면은 상장 폐지가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 4년 정도 지나면 손실을 보이는 회사들은 반드시 영업 흑자로 어떤 모양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분식을 합니까? 예, 분식은 분식까지는 아니라도 아니어도 그 모양이 좋게끔 화장을 좀 하는 예, 화장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그 실체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 상황을 보시면 되고 또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영업 적자인데 사실은 영업 활동 흐름이 급증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적자인데 영업 활동 현금은 아주 좋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카카오가 2019년에 예. 3,400억 규모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달성합니다. 이건 아주 충격인데요. 예. 뭐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었는데 예. 이러한 실망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지만 사실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적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예, 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배 이상의 2배 이상이 급증하는 급증한다. 사실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안 좋았지만 1년 내내 사실은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같은 저 같은 개미 예. 투자자들 알 수 있습니까? 재무제표 예. 어.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고 어. 아주 간단하게 어. 증권사 HTS에 보시면은 재무제표나 뭐 컨센서스 이런 부분을 클릭하면은 충분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검색 사이트, 예. 네이버 금융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 보셔도 현금 흐름 지표들이 다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예. 연도별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잘 나와 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3분기에 그 현대차가 3천억 대의 그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1조 5천억 대의 흑자였거든요. 그 이후에 현대차의 장사는 괜찮게 보기 때문에 물론 수소 전기차 시장에 밝은 미래도 있지만 실적 상에서 보면 주가도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양 교수님이 보실 때 투자 유망 업종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걸 예. 추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중시하다 보니까 충분히 실적 성장의 가능성이 큰 분야가 돼야 됩니다. 종목상. 진짜 장사를 잘하는. 예, 장사를 앞으로도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있는데 그게 성장이 이어져서 네. 앞으로도 잘할 분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장기 성장주입니다. 그 장기 성장주라는 거는 영업이익의 흐름이 계속적인 성장을 가짐과 함께 예. 영업 현금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 카카오는 2018년에 이후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그것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예. 이런 흐름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분기별 실적을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최근 실적 발표를 했지만 충분히 좋은 영업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성장주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참고로 삼성 SDI 같은 예.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은 예. 그 마치 미국의 빵 주식의 초기 성장 산업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금액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네. 그 부분은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예, 많으면 예. 더 듣고 싶은데. 예, 예. 그러니까 지속 성장주와 턴어라운드주, 예. 뭐 재무제표를 토대로 좀 투자자들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사실 저희 그 SBS 비즈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예. 저희도 이제 카운트머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예. 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저희들도 이 회계사들하고 함께해서 기업 재무 분석을 함께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교수님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재무제표의 아주 소중한 진실을 알아내는 데 대해서 양대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